경제 성장과 한국 경제의 변화 밑줄 긋기 시간입니다. 자, 우선 경제 성장이란 국민 경제의 총체적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며 경제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의 총체적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되며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확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한계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자연과 같은 생산 요소의 양적인 증가와 그 다음에 질적인 향상,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 투입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같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술로 인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력도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 집약 산업들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신발을 만들거나 섬유 같은 것들을 가공하는 산업들이 발달하였다. 그 당시에 이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추진되었는데 이 계획의 특징은 수출 중심의 성장 우선 정책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팔아줄 수 있는 국민들의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게 됐다.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본을 확보하고 나서부터는 철강이라던가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의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1974년과 1979년의 석유 파동을 통해서 물가가 폭등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0년대로 넘어가면 이때는 3저 호황이라고 하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로 인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반도체라던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990년대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세계 규모 15위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반도체라던가 컴퓨터 등의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높은 성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대량 실직이라던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2000년대에는 반도체라던가 통신기기, 특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200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까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007년과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2016년에는 경제 규모 11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 경제가 변화하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건 장점이겠죠.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첫 번째, 특정 부산이라던가 울산, 포항 등의 지역에 산업이 몰려 있을 뿐더러 농업 중심의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농업 같은 1차 산업은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산업 간,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해왔다. 그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계층 간 부의 불평등, 즉 빈부격차의 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단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의사 수가 늘어나고 또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이로 인해 기대 수명이 향상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낮은 싼 가격에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무역액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도시가구의 빈곤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심각하게 나타났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일단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제도를 확충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